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정규 분포의 확률을 그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의 표준화가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정규 분포의 확률 또는 면적을 계산하는데 표준화된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을 이용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왜 이용합니까? 부록을 이용하기 위해서죠. 부록을 이용하면은 편정분포를 구할 수 있고, 이 편정분포로부터 뭐가 됩니까? 정규분포를 계산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죠. 자, 우리 교재 126페이지 예제 5-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과 학생들의 월 생활비는 평균 35만원입니다. 표준 편차가 5만원인 거죠. 그럼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정규분포에 얼마입니까? 35만원에 대해서 표준 편차가 오니까 분산 제곱이 되겠죠. 자,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죠. 자, 임의로 선택한 학생의 월 생활비가 40만원입니다. 40만원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의 월 생활비가 40만원 이상일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그랬으니까 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40만원 이상인 생활비를 가지는 학생의 비율 또는 확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수식을 다시 이제 수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x라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정규분포니까 x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는 35만원에다가 5. 이제 5의 적곱이 되죠. 뭐 적곱이 되고 안 해도 관계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분산이나 표준편차나 같은 공식에서 미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럴 때 x가 40만원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그렇죠. 그럼 일단은 뭡니까? 부록을 이용해야 되니까 부록은 뭡니까? 표준 정규분포가 나온다 입니다. 그죠? 그럼 x에 35만원과 40만원을 표준화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자, 그럼 35만원의 표준화는 자,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되죠. 자, 시그마가 얼마입니까? 시그마가 5만원이라 주 있으니까 그죠? 이 값이 5만원 분의 x값이 35만원에 대한 표준 정규분포에서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35만원 해주면은 0이다 그죠?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 35만원에 해당되는 z값은 0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평균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4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자 5만원 분의 40 빼기 35만원이면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40만원에 대한 표준 정규분포에서 값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진 문제는 이제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죠. z가 이것일 때, 자, 확률이 뭡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뭡니까? 표준화를 시키면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바뀌는 거죠. 자, 표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이것의 값을 구하라. 그래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그래프상에서 한번 표시해 보면은 자, 35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이 값이죠. 자, 그 다음에 4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이 값이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이거의 면적 또는 뭡니까? 확률이 주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뭡니까? 자, 표준화를 통해서 자, 표준화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z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뭐가 됩니까? 요 값이 1이죠. 그죠?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 대해서 요 면적을 구하면은 요 위의 면적과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면적을 구합니다. 자, z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전체가 0.5니까 여기 그죠? 부록에 주어지죠. 이게 부록에 주어지니까 z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0.5 빼기 0하고 1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뒤에 부록표를 보시면은 0하고 1 사이에 확률 이것은 부록에 그죠? 자, 부록에 주어진답니다. 0.343 이것이 0.343이고 0.5 빼버려 0.1587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약
0.1587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0.1587이 됩니다. 그죠? 요건 0.1587이죠. 즉, 뭐가 됩니까? 0.5 빼기 확률의 P에 얼마입니까? 0에서 1값이 이게 얼마입니까? 0.5 빼기 얼마입니까? 0.3413. 0.3413에서 여기 뭐가 됩니까? 저 왼쪽에는 0.1587이죠? 0.158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뭡니까? 이것은 평행이동 평행이동이니까 그죠? 이 면적이 같아지는 거죠. 그죠? 면적이 같은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따라서 Z가 40만원보다도 커나 같다는 이야기는 Z가 1보다 커나 같다는 것 같고 그 확률 면적은 0.1587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뭐가 됩니까? 이처럼 표준정교분포에 대한 그죠? 확률을 구할 때 평행이동을 통해서 즉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정교분포로 바꾼 다음에 그 불호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확률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27페이지의 예제 5.12를 보겠습니다. 자, 경영학과 학생들의 월 생활비는 평균 35만원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만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35만원에다가 5만원입니다. 그죠? 따른다 합니다. 그러면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월 생활비가 자 25만원에서 40만 구간입니다. 그죠? 25만원에서 40만원 사이에 있을 확률을 계산하시오. 그랬죠. 자, 이 문제도 이제 확률 구하는 거니까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면 되겠죠. 주어진 문제는 x가 1한 값을 더하죠. 이제 5만원입니다. 그죠? 1, 10, 100, 1000만에서 5만원입니다. 5만원일 때 확률 25만원하고 40만원 사이에 있을 때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앞에 했던 것 같은 방법으로 표준화를 통해서 Z가 이것일 때, 이제 표준화는, 자, 마이너스에서 1이 됩니다. 자, 그거는 다음 과형으로부터 알 수 있죠. 자, 25만원에 대해서 표준화를 시키니까, 자, 5만원이죠.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5만원을 표준화 시키니까, 평균이니까 0이 되겠죠. 40만원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정규분포상의 평균이 35만원이고 확률이 이렇게 주죠. 그럼 평균이 35만원이 이렇게 이제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요 25만원하고 40만원 사이에서 요 사이에 면적이 있잖아요. 그죠? 요 면적은 이렇게 표시 되겠죠. 요거를 이제, 그죠? 구하라 돼 있죠.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뭐가 됩니까? 이제, 표준화가 편이죠. 이건 이제 표준화를 통해서 Z를 이렇게 평행이동합니다. 요 평행이동 있죠? X를 U만큼 평행이동하고 표준 편차를 뭡니까? U로 시그마로 나눴으니까 1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니까 35만원은 0이 됩니다. 그죠? 0이 되고, Z에 마이너스 2하고, 여기 보입니까? 여기 Z에 마이너스에서 1 사이 값에 문제가 되는 경우죠. 즉, 여기 25만원이 마이너스이고 1이니까, 그죠? 1하고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바꾸는죠. 마이너스에서 1로 바뀝니다. 자, 마이너스에서 1로 바뀐다는 이야기는 요거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에서 1 아닙니까? 여기 마이너스 2에서 1이니까. 자, 중심이 여기잖아요, 그죠? 자,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자, 0에서 마이너스 2. 0에서 마이너스는 0에서 2가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니까? 0에서 2로 바꾸고, 그 다음에 0에서 1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럼 0에서 2까지는 뒤에 표가 있잖아, 그죠? 2에 보면은 0.4772가 되고, 요거는 0.3313.
그래서 0.185죠. 즉 말해서 요거를 그죠? 위에 이 표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적으면 잘 안 보이죠? P에 마이너스 2에서 Z가 1이라는 이야기는 뭐가 똑같습니까? P에 자 0에서 Z가 2. 원래는 마이너스인데 아까 대칭하면 0하기가 똑같다 그랬죠. 더하기 P에다가 0에서 Z가 1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부록을 찾아보니까 여기 0.472가 되고 더하기 여기 부록을 찾아보니까 0.3413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계산하면은 0.818로 해서 그죠? 요 면적이 0.818이죠.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다시 역으로 그죠? 요 관계가 평행이동이라 그랬죠, 그죠? 평행이동이니까 정균박사는 평행이동 관계니까 저 표준화가 그죠? 평행이동이라 그랬죠. 평행이동이니까 요거의 면적이 결국 뭐가 됩니까? 부록을 활용해서 이용하면 요거의 면적 확률이 요거의 면적과 똑같고 이거는 0.8185다라는 걸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이제 부록을 이용하면 이제 뭡니까, 그죠? 다른 계산기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하죠. 자, 이번에는 확률이 주어진 상태에서 확률 변수 x입니다. 확률 변수 x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것은 뭡니까? 방법이 그렇죠. 먼저 표준화를 통해서 z로 내린 다음에 z에서 뭡니까? 찾아진 za 값을 다시 표준화의 역표준화를 통해서 그죠? x 값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방식이 좀 뭡니까? 보다도 좀 복잡한 과정이 포함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27페이지의 예제 5.12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계학을 수강한 100명의 성적의 평균이 75이고 표준 편차가 10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그러면 자, 평균이 75이고 그다음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어느 학생이 상위 10% 안입니다. 상위 10%니까 이제 뭡니까? 모두 커러갈게죠. 상위 10% 안에 들려면 최소 몇 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효성이 아닙니까?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정규분포입니다. U가 지워지고 상위 10%니까 여기 되겠죠. 여기 뭡니까? 0.1이죠. 0.1 때 요거의 값, 요거의 x의 a 값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값이 뭐가 됩니까? p가 뭡니까? x가 x의 a 값을 찾아야 되겠죠. 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값보다도 크거나 같게 하는 요 0.1이 되는데 요 같게 하는 뭡니까? 요거일 때 x의 a 값이 뭐냐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계가 먼저 우리가 부록을 이용하려면 이 글을 어떤 데로 합니까? 표준화시켜서 표준정규분포로 바꿔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표준정규분포에서 이제 뭡니까? ZA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ZA 값을 찾을 때 이 ZA 값을 앞에 표준화 공식이 있죠. 에 대입해서 X의 A 값을 찾는 이제 역 과정이 이제 한 개 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X가 이것일 때 X의 이것인 그죠?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다. 자, 그래서 이제 표준화를 통해서 그죠? 자, 이걸 바꿉니다. 자, 표준화를 이용하면은 P가 X가 XA보다도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결국 면적은 똑같죠? P가 Z가 ZA보다도 크거나 같을 때 0.1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죠? 요것을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구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여기다가 제때를 대입하면은 여기에 대한 x의 a 값을 찾을 수가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먼저 단계가 이거를 표준화시켜서 ZA 값을 구하고 이 구한 ZA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고 대입해서 이것을 수식을 통해서 그죠? XA 값을 찾자. 이런 이제 작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X가 0에서 XA 값일 때는 뭐가 됩니까? 0.5 하면 되죠. 대칭이니까 그죠? 자, 이거는 이 값하고 같고 이거는 뭡니까? 0.5 빼기 이 값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이 이제 0.1이니까 0.5 빼기 0.1에서 0.4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0.4, 0에서 0.1이랑 0.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가 됩니까? 이 값이 0.4라는 얘기죠. 값이. 여기 이제 여기 우리가 주어짐이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어디지? 여기 이제 0.4가 되고 여기 0.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값을 이제 뭡니까?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죠. 표준화 이제 부록을 보면은 자, 부록 보면은 0.4에 해당되는 뭡니까? 이 Z의 값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Z의 A 값입니다. 그래서 부록의 표준전기분포에서 보시면은 자, 이것이 0.4를 만족하는 점은 앞에 이야기했죠. 0.399 해서 그죠? Z가 1.28이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됩니까? 1.28이 되겠습니다. 여기 1.28이죠. 자, 1.28이면 이제 그죠? 자, 이제 ZA가 구해졌죠. 그래서 이제 공식 Z는 뭡니까? 시그마 분의 X 빼기 U를 이용하면 ZA가 이제 1.28이죠. 자, 이거는 10이 되고, 자, 이건 75가 주어지가 있으니까, 그죠? 구해주면은 XA가 87.8이 된다. 그죠? 그래서 결국 뭐가 됩니까? 상위 10% 안에 들려면 최소 뭡니까? 87.8점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다시 표시하면 XA가 87.8 이상보다 커야만 이기죠. 결국 이 말은 뭡니까? 표준화 시키면은 Z가 1.28보다도 크나 같은 얘기죠. 여기서 확률은 뭡니까? 0.1이 나겠으니까 이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